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서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저희 지금 OD 사업 중에 해양수산부분, 앞에 분들이 발표자께서는 주로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발표에서 저희 이제 수산자원 조성 기술을 이제 OD 사업과 접목시켜가지고, 과연 이제 개발하는 게 어떻게 이제 그 기술을 전수를 하고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대도국 같은 경우는 식량 자원으로서 수산자원을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먹고 사는 거리로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에 앞서가지고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왜 필요한가? 대략적으로 보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마리의 큰 이제 어민 물고기가 해역에서 약 100만 마리 알을 낳습니다. 이 100만 마리 알을 낳게 되면 이것이 연합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어민 물고기가 될 때는 100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어민 물고기가 되는데, 이게 연합으로 갔을 때 연합에서 어떤 그 서식품종을 계속 상호해가지고 그 연합에서 어떤 생존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제 그 알을 낳는 어민 고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 수산 자원의 재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양식 사업과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는가? 양식 사업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100%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100% 가입을 해야지 어떤 이제 우리의 성화의 어떤 고기가 이제 되지만,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초기에 어떤 그 자원 조성 기술, 연안 해역에다가 인공어초를 설치한다든가 바다면적을 조성한다든가 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이런 이제 식의 이제 초기에 어떤 인간이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식 산업을 위해서는 훨씬 이제 이 자원조성 사업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그 어획량이 약 한 170만 톤으로 이제 세고점을 기록하다가 이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100만 톤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산자원량이 서서히 줄게 됐는데, 어획량이 줄게 됐는데, 이 시점에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자원조성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식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양식산업, 기존에는 이제 양식산업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산자원을 이제 하다가 이제 90년 이후부터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직접 이제 하면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인데요. 크게 이제 6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부터 이제 5번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 OD 사업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한국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개도국에 이제 전수를 할 때 보게 되면은 한국과 그 개도국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어떤 그 사회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지 사정을 명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인공어초라는 것은 이제 해저에다가 이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수산생물의 어떤 산란, 서식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초 이제 한 개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분을 이루게 되고, 이건 이제 어초 분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했을 때 이제 어떤 어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어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 안반에 해류도 서식하고 먹이생물도 많기 때문에 어류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바다에다가 인공어초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만들어 주는 해가지고 이제 어류의 이제 어떤 서식장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이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식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초 종류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어종에 따라 가지고 배치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초의 이제 주요 기능으로서 휴식장이라든가 산란장, 서식장 역할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인공어초 이제 설치 사업 설치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인공어초 설치 대상 해역에다 이제 적지조사, 뭐 생물조사라든가 해양환경조사 등을 이제 실제로 적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어초를 설치를 하고, 그 인공어초 설치 이후에는 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관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 사업이 오히려 이제 설치 사업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 어떤 자연적인 이제 그 수산적으로 재생산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관리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어초가 설치된 해역에 대한 DBR을 통해서 요즘 뭐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어초 위치를 확인해서 그 어초에 대한 이용해서 어업을 한다거나 수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인공어초 설치하는 실적인데 2014년까지 약 한 138만 대 정도가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약 한 77종의 인공어초를 지금 저희가 이제 수산자원 주동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조류가 바다에 이제 해조류가 무성하게 해조류 숲이 무성하게 있다가 이게 이제 사라지는 밴드로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밴드로움 현상이 1992년도 제주에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보고가 된 이후에 매년 이제 1,200헥타씩 이제 밴드로움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한 2만 헥타 정도의 그 해조숲이 국내에서 이제 사라진다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밴드로움 현상을 이제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해조숲이 이제 무성하는 데에서 전체 이제 밴드로움이 발생하면서 유절 습해서로들과 있고 무절 습해서로들과 이제 우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조숲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제 바다의 어떤 사막화로 인해서 수산자원이나 서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숲의 주요 기능인데요. 바다숲은 이제 주요 어떤 연안 혜택의 복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산화탄 부처가, 그리고 뭐 바이오 에너지원이라든가, 유해물질, 등 이제 여러 가지 외등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조류의 어떤 이제 주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바다숲 조성 방법이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에다가 해조류를 이식해가지고 이제 평평한 집안에다가 이제 넣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블럭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연안 안반에 직접적으로 인적으로 뱃닫기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뭐 수분 전행성이라든가 스포백을 이용하는 방법,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방법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바다숲 조성 실적은 2016년까지 해가지고 약 한 12,000헥타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 해조류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이제 바다식물기로 이제 저희 국가 법적 기념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식물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듯이 저희 이제 바다식물기도 저희 한국에서 이제 처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목장 조성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목장이 있듯이 바다에 이제 목장을 짓는 건데, 목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 육상의 이제 목장처럼 울타리를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를 설치하거나 어업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일정 규모의 어업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서 우리가 이제 폭넓게 바다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인간이 사는 이제 도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도시, 우리가 이제 육상의 신도시를 만들듯이 그 해상에다가 해중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바다목장 사업은 어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한 이제 어장 기반 조성, 그리고 이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이제 방류사업, 생물 자원 조성 사업,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어떤 그 환경, 이제 수산 생물이 사는 이제 그 수중 환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이제 요 바다 목장을 이제 수산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체험, 그리고 이제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의 제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서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 그 해역 이제 특성화 사업 등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은 저희가 이제 2016년까지 26개소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뭐 광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물고기하고 방류하는 이제 종자 방류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해가지고 이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50종의 해양 어류에 대해서 이제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면, 당연한 이제 레스면에 대해서는 15종의 어류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원 조성 사업이 아니고 자원 관리 쪽인데요. TAC 총허용 어영령 제도라고 TAC 제도라고 이거는 이제 유엔 해양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각국에서 이제 그 TAC 대상어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어종에 대해서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되는데 1999년에 4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6년 이후에는 이제 늘어나지 않지만 16년 현재 11종의 이제 TAC 어종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118개 그 수협 입판장을 통해서 70만의 수산자원 조사원들이 매일같이 이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입판장을 조사하면서 이제 어연령의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뭐 수산자 모십인데요. 네, 모십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베트남 이제 ODA 사인데요. 이제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도 뭐 조정희 박사님이나 이제 뭐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개도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식 산업과 달리 환경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원이나 이제 경제가 좀 빈약한 개도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큰 이제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원은 계속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남획을 하기 때문에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거나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산자원 조성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조금 이전을 좀 해달라, 뭐 기술 전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선택을 한 이유는 베트남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제 수산자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베트남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뭐 특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베트남 사회에 영향을 이제 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베트남 ODA 프로젝트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전체적인 사업이 이제 1년부터 5년차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지고 약 이하로 한 17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있는데 현재 지금 1차 조사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직접 이제 가가지고 적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현지 관련 이제 직원들을 저희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술 연수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장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떤 어초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가 배치가 안정성 확보에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이제 1차 조사, 이제 현재까지 이제 조사된 내용인데요. 저번 이제 1차 조사 때 나와가지고 이제 1차 조사를 2018년 6월달에 이제 7일 동안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그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이제 베트남 관련 이제 직원들과 이제 미팅을 저희들이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현황 조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인회, 베트남 한인회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했고요. 그리고 사업지역 인근의 어떤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과연 그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지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수정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해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이제 현지 직원들 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연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이렇게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그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베트남 5대1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요. 호이안시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참 아일랜드라는 곳이 저희 이제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 환경 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요. 이 해양 환경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현재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이제 어시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주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어상, 선장님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선 한 30점에 대해서 선장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평균 거기에 선장님들이 어업 활동을 했을 경우에 한 50달러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고, 사람들이 한 10달러 정도 수익을 얻고요. 그리고, 연달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조업 방식은 그물을 이제 사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재 어떤 사정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지역인 이제 참 아일랜드 직접 방문해서 거기 이제 어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제 그 산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뭐 우리 한국에 잡히는 이제 뭐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새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거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대상종을 저희 결정을 하게 되겠어요. 과연 이제 이 참 아일랜드에 어떤 종을 자원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대상종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류가 될 수도 있고 폐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종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대상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인공어초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공어초 선정 이후에는 그 인공어초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해양 환경적인 이제 어떤 해류라든가, 파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 기술에 대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어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어장 조성으로서 이제 인공어초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이제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이게 바다에 이제 시설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안정성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50년 중에 이제 파랑이 한 8.6m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인공어초를 설치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그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지 그 해역이랑 이제 해적물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 현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 지방에서 이제 인공어초를 설치했을 때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대부분 예측은 되지만, 일부 이제 어떤 조류나 파랑이라고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어초가 이제 태풍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방에 대한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더 심도 깊은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약 184헥타 정도의 지금 해역에다가 지금 저희가 인공어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적기조사가 완료되고 인공어초가 선정이 되는, 인공어초가 또는 인공어초를 설치할지, 그리고 배치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추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후년부터 되겠죠. 인공어초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현재가 이제 설치돼서 어장 기반 조성을 이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장 조성을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면 마지막 2021년, 22년 차에는 이 부분은 이제 관리 기술도 그것도 이제 베트남 현재 이제 그 전수를 해줘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낼 수 있는 어떤 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